오늘도 군사무기 정보 채널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 발전이 차후 세계 스텔스 전투기 성능 경쟁 속에서 관련된 기술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우리나라를 향한 적국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소재 공학부 연구팀은 첨단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가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레이더 13과 관련된 전자파 밀리미터 파레이더를 사용하는 모든 무기의 추적을 최소한의 스텔스 도료만 사용해도 회피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다양한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는 복합 기능도 가졌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暗시의 수치를 낮춰 스텔스 성능을 올린 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더라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KF-21을 비롯한 각종 첨단 장비에 해당 소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다중 분광 스텔스를 탑재한 전투기를 개발하면 동북아시아의 제공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탐지도 안 되고 공격조차 할 수 없는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을 위협하는 주변국들에게 막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미 한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전자파 흡수 소재 개발을 단독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에도 관련 소재가 당당히 게재되었죠. 따라서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등록 특허권자 한국과학기술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 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흡수 소재가 국가전략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승인 없이는 절대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텔스 기술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공군은 과거부터 보람의 전투기에 관한 성능 개량 사업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블록 1부터 시작해 블록 2 블록 수립까지 우리 군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투기를 국내에서 직접 만든 뒤 과거와는 다르게 해외산 라이센스 대신 한국산 부품을 이용한 전투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는 우리 항공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에서 미들급 전투의 핵심 기체로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항공 전력을 크게 향상시킨 무기체계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로 원활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꾸준한 성능 개량이 필요한 것이죠. 과학연구팀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교내 기업과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형 스텔스의 대량 양산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은 더욱 완벽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 일본은 한국의 성과를 비웃고 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의 50 같은 수준 낮은 전투기를 겨우 만든 나라에서 남들 다 만드는 전투기 기술 하나만 든다고 호들갑을 떤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세대 전투기의 개발 계획을 공개하며 한국을 조롱했는데요. 그래서야 사전에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은 절대 자신들의 6세대 전투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허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일본이 5세대를 생략하고 6세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실패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일본 특유의 예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래를 내다보고 관련 기술을 미리 준비해서 이미 6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기업들과 협력해 스텔스 도료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 결과 2008년에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해 기술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이때 국산화한 기술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의 밑거름이 됐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KF-21 블록 1만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블록 1은 5세대 전투기에 선봉장인 F-22와 비교하면 비교적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미국산 F-21 랩터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지. 한국 공군을 비롯한 주요 군사 강국들이 사용 중인 F-15, F-16 같은 4세대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스텔스 성능 강화를 추진하며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완료되는데요. 이로 인해 KF-21은 F-35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고성능의 전투기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KF-의 11월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F-4 팬텀과 F-5를 전량 교체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체 소요만 최소 200여 대가 넘는데 여기에 KF-21을 추가로 구매할 잠재적인 고객층마저 확보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인데요. 이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운용 경험이 있는 국가들로 유지 보수의 이점을 얻기 위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 KF-21을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전투기를 개발하면 최소 300대 이상 교체 소요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기의 생산량이 점차 늘어난다면 생산 단가는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 실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6세대 전투기 개발도 대량 생산으로 인해 일본의 F-3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가격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도 대한민국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서고 있는 기술은 강화된 스텔스 능력과 무인기를 이용한 합동 교전 능력인데요. 즉 이번 개발로 인해 한국은 이제 스텔스 기술력으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스텔스 기술의 중점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무리 스텔스 성능이 좋더라도 적에게 발각되면 방어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다중분광 스텔스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기능은 동일하지 하지만 이에 더해 적 이하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유도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스텔스 기술은 적에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설령 우연히 보더라도 공격을 시도조차 할 수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스텔스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전장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할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대고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